이번에는 이거 한번 팩트체크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정경련이죠.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5조 1,000억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일하는 누군가 혹은 정경련의 누군가가 말로 한마디 했으면 5조 정도 생길 거 아니야? 경제 효과가? 그럼 그냥 지나가겠는데 인터뷰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경제연구원 아닙니까? 보고서를 냈으니까 팩트체크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교수님 이거 전문 아니에요? 숫자 나오면. 저는 윤석열 팩트체크를 이제 5월 달이나 지나서 할 줄 알았는데 벌써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이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궁금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잠깐 이 요약해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광 증대 효과로 인한 경제 효과 그리고 GDP 상승 효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관광 증대 효과는 일단 직관적이긴 합니다. 지금 1,670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거의 뭐 1,700만 명이죠. 1,700만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고서 보셨어요? 예, 봤는데 이게 이제 주문 제작 생산을 했던 데 보니까는 그런 티가 나요? 평상시에 그렇죠. 이거 뭐 딱 티가 나는 건데 이 이제 부산대 이제 김모 교수가 이거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 청와대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은 관광객이 방문객이 이제 급증할 게 아니냐. 근데 그 어느 정도 급증하냐는 것을 이제 뭐 추정할 수 없다 보니까는 청계천 방문. 청계천에 입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청계광장 방문이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낸 자료가 보니까 한 1,740만 명 정도 연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통계를 잡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그러니까는 행인들을 면적당 그러니까는 몇 명이 한 시간에 몇 명이 지나가냐. 청계천에. 예, 그렇죠. 그 청계광장 주변을.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랑 또는 뭐 그 가게 주인들이랑 그런 지나가는 행인하고 관광객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서울시청 이제 그 별관 쪽에서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은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지나서 종로를 지나갈 때 거기 이제 지나서 가거든요. 그런 게 1년에 한 대여섯 번에 있는데 근데 저도 그럼 거기 잡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소비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집회하면요, 집회도 많이 하는데. 집회도 가는 거고. 이렇게 단순히 단위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이동하고 있느냐 이걸로 잡은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표를 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청계광장을 그러니까 구경 온 사람은 아닌 거죠. 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잡았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그런데 뭐 서울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잘 이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와대 관광객 숫자를 그러면 청계천이 이 정도 다니니까 청와대에도 이 정도 다닐 것이다. 청와대는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이 있는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청와대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일부러. 그러니까요. 여기는 최종 목적지여야지 갈 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루브르 박물관이 대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2019년 팬데믹 이전에 한 900만 정도와 1년에 연간 방문했다 이거예요.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많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그러니까 청와대 방문을 할 거라고.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처럼 인구 많은 북경의 자금성 같은 데도 한 1,400만 명이 자금성 관광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한 300만 명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거가.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에버랜드가 얼마나 옵니까? 에버랜드가 혹시 아십니까? 에버랜드가 660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3배 더 많다. 에버랜드보다 3배나 많이 가는 거네. 그렇죠.
자유이용권 끌어줘야 되겠어요. 재밌다. 저는 뭐 이것만 하더라도 예. 귀여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좀 심각한 잘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GDP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 제도적 신뢰가 증가해서 GDP가 올라간다. 이거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건데 이런 거예요. 경제 성장을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경제적 번영 지수를 2007년부터 쭉 이렇게 개선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 168개 국가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경제 성장을 할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라든가 이런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싱크탱크에서 제시했던 개념이긴 하군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제시한 게 아니라 예. 사회적 자본 개념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계에서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에 5가지 항목이 있어요. 5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도적 질, 제도적 신뢰, 제도의 신뢰가 한 5분의 1을 차지를 해요. 중요하죠.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이제 저자가 간 건 뭐냐면 집무실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제도적 신뢰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적 신뢰, 그러니까 싱크탱크에서 제시했던 사회자본 중 제도적 신뢰는 그 나라의 어떤 뭐 정치 경제 혹은 어떤 법률적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제도적 신뢰. 그렇죠. 제도적 신뢰 그래가지고 여기에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예? 그게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 그다음 정치인에 대한 신뢰. 예. 그리고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게 제도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적. 군사에 대한 신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합해서 7점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이 제도적 신뢰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면은. 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면 증가하는데 제도적 신뢰가 증가하면은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성장이 증가한다 이런 논리로 간 건데 이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연결시킨 게 뭐냐면 우루과이에 대통령궁 이전한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우루과이를 이제 찾아냈는데 우루과이에 잠깐만요. 일단은 이 제도적 신뢰라는 지수 자체는 이제 모 교수님이 했다니까. 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땡겨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땡겨오긴 했고 예. 아무 근거도 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 땡겨오긴 했는데 물론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이 제도적 신뢰하고 집무실 이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집무실 이전하고 경찰 신뢰 증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경찰이 많이 지킬 건가 보죠. 앞에서. 군대 신뢰하고 무슨 관계 군대 신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보 공백이 생겨서 어쨌든. 근데 우루과이 사례를 들었어요. 우루과이 사례는 뭡니까? 우루과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대통령 중에 무이카 대통령이라 들어보셨어요? 이 양반이 그 2010년부터 14년까지 대통령했던 분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그 도시 게릴라 출신에 이 우루과이가 2005년부터 14년까지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세요. 15년간에 좌파 정권이 집권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이카 대통령이 중간에 집권했었는데 이분이 그 대통령궁 관절을 안 쓰고 사절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증가했다. 근데 그게 우리 사례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무실 이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개방을 했는데 그 이전 정권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개방을 했던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시간이 좀 많이